근양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먼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총 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말하고 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소득이 아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에서만 적용됩니다. 위 소득에 해당하는 거래이면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현저한 이유권을 충족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만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좀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장이란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은 공동사업장을 2일 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하나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갑과 을의 사업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동사업장을 한 명의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후 갑과 을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갑과 을의 사업소득으로 따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동사업자가 출자 공동사업자라면 받은 분배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것을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라고 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한 자로서 공동사업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출자 공동사업자는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별개의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배당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반해 출자 공동사업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조건부 종합과세 판정 및 불호수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사업소득처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수입 시기도 일반적인 배당 결의일이 아닌 손익이 확정된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달리 25%만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공동사업 합산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사업에 대하여 갑과 을이 60대 40으로 손익을 분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에게 손익이 많이 분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손익분배 비율을 나눈 경우 이처럼 갑이 자신의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분산시킨 손익분배 비율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을 공동사업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요건은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면서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앞서 설명한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산과세 시 누구에게 손익분배 비율을 몰아서 과세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은 우선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에게 몰아줘야 하되 손익분배 비율이 동일하다면 해당 공동사업 소득이 아닌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는 연대납세 의무도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는 공동사업자끼리 연대납세 의무를 지나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득세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면 원칙과 달리 손익분배 비율이 합산된 자가 아닌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은 손익분배 비율대로 분배하였다면 자신들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다음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과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인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단기의 다른 소득과 상계되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상계되는 순서는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되며 상기를 하여도 남아있는 결손금이 있다면 차기로 이월됩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단기의 어떤 소득과 상계되지 않고 무조건 차기로 이월됩니다. 한편 단기 결손금을 상계하여도 소득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전기에 공제되지 않고 단기로 넘어온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우선 사업소득과 상계 후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로 공제됩니다. 반면 비주거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고 오직 단기 중에 발생한 비주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경우 앞서 설명한 교통료 등을 공제할 때에는 금융소득 금액 모두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융소득 금액 중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의 경우 결손금액 공제는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2월 결손금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추계신고 및 결정 등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계의 경우 예외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규정입니다. 중도매매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법인이라면 매도자인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매도자 및 매수자가 각각 법인과 개인 한 명씩 구성되어 있다면 법인 쪽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개인끼리 거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의 보유 과정에서 발행법인이 채권 등의 의제를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다음은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규정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납부하는 상속인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피상속인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이 감액된 경우인데요. 이미 소득으로 과세된 이자소득이 단기 중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에는 해당 과다납부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른 이자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탁소득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위탁자가 사실상 신탁자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봐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